이게 말이 다 됩니까? 하루에 10,000원 파는 배달 전문점 매장이 50에서 80%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신뢰가 가나요? 도대체 그러면 80%에서 100%의 구간인 매장들은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그 구간에 들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장사의 모든 것의 송성호 대표입니다. 이번에 배민 개편에 대해서 말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저도 이번에 배민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했으나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다뤄주셔서 저까지 굳이 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이 배달의 민족에서 저한테 통보를 하나 해왔는데, 이게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함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나고, 한편으로 또 열받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서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할수록 이 배달의 민족에서 저희한테 준 통보가 좀 사실은 어이도 없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배달의 민족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이 상생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생요금제는 이 작년 정부와 이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가 함께 만든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수수료 협의안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미 요 기호는 작년 11월서부터 실행하고 있으며, 배달의 민족은 2월 26일서부터 본격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쿠팡이츠는 4월 1일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 위주로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 개편되면서 수수료는 9.8%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상위 35% 이내인 분들과 신규 가입자는 7.8%, 상위 35%에서 80%까지는 6.8%, 하위 20, 즉 상위 80에서 100%이신 분들은 2.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수수료 적용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 11월부터 1월까지 즉 3개월간 매출을 가지고 일평균을 내어 해당 구간을 산정하여 올해 25년 5월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의 매출을 2월 26일서부터 5월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고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매출을 반영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적용을 시킨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이 배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배달비 같은 경우는 상위 35% 이내인 매장들은 2,400원서부터 3,400원, 상위 35%에서 50%의 매장들은 2,100원부터 3,100원, 상위 50%에서 100%인 매장들은 1,900원에서 2,900원이 각각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2,400원이고 어떤 경우에는 3,400원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이를 정리해보면,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매출이 높은 상위 35% 안에 해당되는 매장들은 대략 15,000원 이상의 주문 같은 경우는 이 소폭이지만 인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 15,000원 이하의 주문회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하위 20% 매장들은 수수료가 9.8%에서 2%로 대폭 인하 유의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고, 배달비도 1,900원에서 2,900원인 만큼 이전에 비해 확실한 체감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인하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한 곳으로 이 배달로만 매출을 일으키기보다는 이 홀매장 등으로 홀 매출을 좀 비중을 좀 올려보시고, 이 매출을 분산시켜서 운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민 매출을 상위 3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빠르게 해서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리는 것이 비싼 수수료로 이 힘든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제가 굳이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상위 35%와 하위 20%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배민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한식새끼 본점 같은 경우는 이 상위 35%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 한식새끼 본점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아직까지도 1억 정도가 나오는 매장인 만큼 당연히 상위 35%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 35%의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 뭐 배민이 일을 대충 한다? 아니면 배민이 뭔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한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의 플랫폼이니까요. 하지만 일반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점주님들께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왜 나는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데도 35%에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이 사실일 겁니다. 만약 내 매장이 34%냐 36%냐 이 2% 차이 때문에 배달 수수료율은 1%, 배달비는 약 300원의 차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님께서는 이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들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 수수료 차이라고 한다면 매출이 많이 나오는, 즉 35% 안에 들어가는 매장들은 한 달에 수천 건의 주문을 받으실 텐데, 이게 배달비 300원 차이만 놓고 봐도 한 달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모든 점주님들이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배달의 민족에서는 절대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점주님들께서는 투명하게 또 공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 35%는 물론 50%, 80% 구간도 커트라인을 공개해줘야지만 많은 소상공인 점주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이며, 또한 이 공정함에 대해서도 논란과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배민이 왜 이 커트라인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지, 또 투명성 있게 이 점주님들한테 오픈을 안 하는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최소한 내 매장이 상위 35% 안에 들었다, 떡하니 딱 글자만 보내주실 게 아니라 우리 매장은 전국 상위 몇 %다, 최소한의 내 매장이 내 순위 정도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면 내 매장이 50% 안에 드는 매장인데 35%에 든다고 해도 저희로서는 알범법이 도대체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신뢰를 깨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를 가질 수도 없고요, 사실. 그리고 이 배달의 민족에서 상생요금제에 보면 하위 20%는 수수료가 2%밖에 안 되는 요금제 커트라인인데요. 업주님들이라면 당연히 탐이 날 수 있는 수수료율입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것이,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키게 된 건데, 알다시피 제가 앞전에도 인사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국밥집을 런칭을 하고 국밥집 직영점을 서울 관악구에 오픈을 했습니다. 서울 관악점 국밥집의 직영점 같은 경우는 이 홀매장, 즉 오프라인 매장인 컨셉을 이뤄서 지금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인데, 홀매장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배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집중도 하지 않고 있는 뿐더러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홀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배달까지 해봐야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매장도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하위 2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별다르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배달의 민족에서 저희한테 준 통보는 50에서 80%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 국밥집 1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의 총 매출은 약 370만원 정도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월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125만원 정도 되고요. 일평균으로 따지면 약 4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일평균 4만원 매출, 월 매출 125만원, 연으로 따져도 2천만원이 안 되는 매출입니다. 이런 매장이 50에서 80%의 매장이라고요? 이게 말이 다 됩니까? 하루에 4만원 파는 배달 전문점 매장이 50에서 80%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신뢰가 가나요? 도대체 그러면 80%에서 100%의 구간인 매장들은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그 구간에 들 수 있는 걸까요? 50에서 80% 구간이라고 합니다. 50에서 80%. 예, 안녕하십니까, 송승호입니다.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하려고 확인을 하는 상황에서 진짜 김 빠지는 일이 한 번 더 생겼습니다. 저희 이제 국밥집이 이제 홀매장을 거의 90% 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일매출 4만원 정도 나오는 매장이 이 50%에서 80% 구간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배달의 민족을 이게 믿을 수가 있나 없나 지금 이러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자고 이제 딱 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이 50에서 80%가 아니라 35%에서 50%더라고요. 아니, 일매출 4만원 나오는 매장이
한 달이면 120만 원이고 1년이면 1,500도 안 되는 매출이 나오는 매장이 50에서 80% 구간이라고 해서도 억울하고 짜증나서 영상을 만든 건데 35% 50%라고 하니까 이건 참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상생요금제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너무 이거는 진짜 졸속으로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간을 내 구간으로 쪼개놨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투명하지 않고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으니 영세한 이 배달 전문점 사장님들은 진지하게 이 배달을 진짜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일매출 4만 원밖에 안 나오는 이 매장이 진짜 상위 35%에서 50% 안에 구간에 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무슨 뭐 수수료를 낮추려고 그럼 뭐 하루에 10,000원만 팔아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진짜 이 프랜차이즈 대표이기도 하고 또 많은 브랜드들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건데, 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아마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많은 매스컴이나 뉴스에서도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 상생요금제에 대해서 배민 측은 대앱이라서 말을 못 해준다, 영업비밀이라 얘기를 못 해준다.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얘기를 해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얘기를 안 해준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게 배짱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이 영세한 사장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어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배달의 민족과 그동안 많이 협업을 하고 유료 광고도 솔직히 협찬도 받고 해서 많은 영상들을 찍고, 솔직히 배달의 민족 직원 아니냐라는 댓글도 받을 정도로 저는 솔직히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영업 비밀이다, 오픈 못하겠다,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믿고 따라와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많은 배달 전문점 사장님들께서도 본인의 매장들이 몇 구간에 위치한지,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 의견들이 모아서 공론화가 되고 또 이슈화가 되면 뭐 제 아무리 대형 플랫폼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일매출 4만 원입니다. 일매출 4만 원이 35%에서 50%의 포지션이 된다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제가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거에 맞춰서 저는 또 전략을 짜서 장사를 할 사람이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원히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도 포함을 아무래도 시킨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맞다고 하면 저는 이 매장들이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영업을 하지 않았다, 혹은 뭐 일주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매장들은 솔직히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장들은 또한 수수료 혜택도 인하율도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수료를 적용을 시키는 게 맞고, 그 영업을 안 하는 매장들 때문에 영업을 열심히 해서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장사의 모든 것의 송승호 대표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배달의 민족에 직접 문의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해당 사업자에 나온 모든 배달의 민족 매출을 합산하여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브랜드별이 아닌 각 사업자, 즉 그 사업자 안에 모든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브랜드들의 매출을 합산해서 산정을 한다는 뜻이죠. 과연 그 이야기는 매출이 영원인 매장도 100%에 들어가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달의 민족을 계약을 하고 운영을 안 하는 매장들도 아마 대다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매장들은 매출이 영원으로 측정이 될 텐데, 이 매장들도 산정하는 방식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 국밥집은 20%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통계로는 지금 현재 배달 전문점 폐업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매장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매장들이 포함이 돼서 이 구간들을 산정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고 납득이 가십니까? 당연히 배달의 민족도 자선사업 회사는 아닙니다. 이득을 취해야 하는 회사이겠죠. 그래서 하위 20%의 매장들을 매출이 영원인 매장들로 가득 채우고 싶겠지만, 점주님들 도대체 납득이 가십니까? 상생요금제라고 하면서 상생은커녕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하는 요금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배민에서 매출 영원인 매장들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밥집이 일매출 4만 원이 나오는데 50%에서 80%의 구간에 속해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배민을 믿습니다. 저 또한 배달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한 일개의 점주일 거고요. 배달 전문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이 프랜차이즈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 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와 저를 믿고 배달 전문점들을 많이 창업들을 하시는데 요새 점주님들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해서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당연히 경쟁은 중요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뚜렷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투명하지 않고 제대로 오픈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시장은 과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19일에 이 국회에서는 외식업주와 배달라이더, 소비자 시민단체, 쿠팍이 함께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이 지난해 상생요금제를 만든 상생협의체가 점주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합의를 했다는데 많은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긴 협의체입니다. 이런 곳에 매출 2위인 쿠팡이 참가를 하는데 이 매출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왜 참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점주님들과 소비자는 배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민의 참가가 필요하고 참가하기 힘들다면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장사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나 대신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분들은 댓글로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의 모든 것의 송송이었습니다.